지킬 것인가, 바꿀 것인가? 조선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수백 년 이어온 질서를 지킬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지. 그 선택의 순간들, 지금부터 우리 함께 들어가 봅시다. 일부 천주교, 믿음인가 반역인가? 1800년대 초 조선의 유학자들 눈에 천주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도 안 지내고 신분도 부정하며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이건 조선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선인과 프랑스 선교사들이 몰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반체제 조직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정통 유학 질서를 지킨다며 박해를 시작했고 수천 명의 천주교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병인박해, 이부 오랑캐의 대포가 조선을 두드리다. 그리고 1866년 프랑스는 참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를 죽였으니 보복하겠다.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에 상륙한 프랑스군. 이것이 병인양요입니다. 조선은 격렬히 저항했지만 프랑스군은 외교장각에 보관된 왕실 도서 1000여 권을 약탈하고 떠났습니다. 그 도서 2011년에야 겨우 돌려받았습니다. 그것도 임대 형식으로요. 5년 후 미국도 왔습니다. 우리 상인을 죽였으니 복수하겠다. 이건 신미양요? 조선 장군 어재현이 결사항전했지만 결국 미국의 철선과 대포 앞에서 조선은 무력했습니다. 삼부 위정척사, 그들의 절규. 이때 등장한 이들이 있습니다. 위정척사파. 그들은 외쳤습니다. 정을 지키고 사를 물리치자. 여기서 정은 유교, 사는 서양과 개화. 그들은 유교 질서, 전통, 조선의 도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서양의 총칼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마음속에 서양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사부 개화의 문이 열리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이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배워야 산다. 문을 열어야 살아남는다. 1876년 일본은 조선을 위협하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선 최초의 불평등 조약. 외국 배들은 해안을 측량할 수 있고 일본인은 조선법이 아닌 자기 나라 법대로 재판받게 됩니다. 조선의 주권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하지만 개화파는 이 기회를 삼아 신식군대, 신문, 우편제도, 통신망을 정비합니다. 1883년 한성순보 창간, 우정총국 설립으로 근대 우편제도 도입. 그러나 문제는 백성들은 이 변화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부 민심의 분노, 그리고 터지는 위기. 1882년 이모군란. 구식군인들이 썩은 쌀을 받아먹다 분노합니다. 신식군인만 우대받자 이게 무슨 나라냐? 폭동은 순식간에 궁궐을 휩쓸고 조선 정부는 결국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 진압합니다. 개화를 위한 변화였지만 결국 자주권은 더 멀어졌습니다. 육부 개화의 불꽃, 그리고 청군의 발자국. 1884년 개화파는 결단을 내립니다. 우정총국 낙성식 당일 일본 공사의 지원을 받아 정변을 감행합니다. 3일 만에 권력을 잡은 갑신정변. 하지만 청군은 단 3일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정변을 진압합니다. 개화파는 도망가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왜 청군이 개입했냐고요? 이미 조선은 청의 보호국처럼 되어 있었고 청은 조선의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7부 농민이 일어나다. 하지만 또다시 외세가. 1894년 동학농민운동.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며 외쳤습니다. 탐관오리 아웃, 외세 아웃. 조선 정부는 이걸 진압하겠다며 또다시 청을 부릅니다. 일본도 우리가 지켜줄게라며 군대를 보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조선은 전장의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8부 개혁인가 굴복인가. 이후 가보개혁이 시작됩니다.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은본위제, 재정통합. 표면만 보면 멋진 개혁 같지만이 모든 건 일본군의 보호 아래, 일본의 지시 아래 시작된 개혁이었습니다. 개화는 결국 자주를 벌인 개혁이 되었습니다. 구부 개화파는 왜 민심을 잃었나? 서민은 개혁에서 소외됐고
농민은 동학 이후 탄압당했고 개화파는 외세에 의존했고 민중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말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조선의 마지막 선택은 옳았는가? 척사파는 지키려다 세상을 잃었고 개화파는 바꾸려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선택, 그것이 정답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변화는 사람을 품을 때 비로소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당신이 지나친 그날의 선택, 우리는 시간을 되돌아 다시 바라봅니다. 과거를 기록하는 자, 시간을 지키는 자, 여기는 타임키퍼입니다.